지복에서 고요로. 멈춤이 깊어질수록 활력이 살아난다. 불만족이 올라올 때마다 서두르지 않고 몸이 말하는 속도에 귀를 기울이면 흩어지던 마음이 자리를 찾고 활력은 조용히 방향이 된다. 멈출 수 없는 생명력의 압력이 조화를 이룰 때 프롤로그. 불만족과 멈춤이 만나는 구조. 우리는 종종 이유를 모른 채 불만족을 느낍니다.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 있을 것 같고 이대로 머무는 것이 어딘가 잘못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 감각은 성격도 야망도 문제의식도 아닙니다. 58번은 이 불만족을 의식의 압력으로 봅니다. 삶을 더 살아있게 만들려는 생명 그 자체의 움직임입니다. 이 압력은 보통 아주 짧은 인지 흐름을 타고 도착합니다. 눈에 들어온 장면이 이미지가 되고 그 이미지가 의미가 되며 감정은 그 의미에 먼저 반응합니다. 그래서 불만족은 결론이 아니라 의식이 더 살아있음을 찾고 있다는 초기 신호입니다. 그 신호가 올라오는 순간을 붙잡으면 우리는 반사적으로 밀어붙이거나 도망치기 전에 어디에서 어긋났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해결보다는 정렬입니다. 그 정렬을 위해 오늘은 이 압력이 두 자리에서 어떻게 다른 얼굴로 나타나는지부터 살펴보려 합니다. 58번과 52번 키의 압력이 바깥에서는 나와 세상, 나와 타인 사이의 갈등으로 드러나고 안쪽에서는 내 영혼의 가치와 몸의 리듬 사이의 긴장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그 딜레마를 더 정밀하게 듣는 데서 시작하려 합니다. 58번이 세상과 마주하는 의식의 자리에서는 늘 질문이 떠오릅니다. 이게 다일까? 그래서 우리는 고치고 싶고 바꾸고 싶고 개선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 압력은 언제나 환영받지 않습니다. 타인은 각자의 속도를 가지고 있고 상황은 때로 멈추라고 말합니다. 그 순간부터 불만족은 관계의 마찰이 되고 내가 느끼는 추진력은 불만이나 재촉으로 오해받기도 합니다. 한편 같은 압력은 내 안에서도 작동합니다. 안에서는 더 살아있고 싶은데 몸은 이미 지쳐 멈춤을 요구합니다. 영혼은 앞으로 나아가고 싶고 신경계는 더는 버틸 수 없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이때 52번 그림자 스트레스가 드러납니다. 스트레스는 바쁨의 결과가 아니라 멈춰도 풀리지 않는 경계 상태로 나타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압력이 그림자로 작동할 때 무엇이 꼬이는지, 그리고 선물로 전환될 때 어떻게 기쁨과 고요가 동시에 살아나는지를 하나씩 살펴보려 합니다. 먼저 불만족과 스트레스가 맞물리는 자리부터 보겠습니다. 그림자 상호작용. 불만족과 스트레스가 맞물릴 때 58번의 그림자에서 감정은 먼저 불만족으로 반응합니다. 아직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이미 어딘가 덜 맞은 느낌이 들고 이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은 조급함이 올라옵니다. 이 불만족은 종종 생각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의미가 만들어지는 속도에서 시작됩니다. 장면이 의미로 번역되는 순간 감정은 그 의미에 먼저 반응하니까요. 그때 마인드는 재빨리 개입합니다. 어디가 문제지? 무엇을 바꾸면 되지? 질문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림자에서 마인드는 쉽게 과속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느껴지는 감각을 통과하지 않고 곧바로 해결과 개선으로 점프하려고 합니다. 그 순간 불만족은 더 날카로워지고 우리는 모르는 사이 더 나아져야 한다는 압력 속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52번의 그림자 스트레스가 함께 작동합니다. 52번의 스트레스는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에게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쉬고 있는데도 신경계가 대기에서 풀리지 않는 상태, 멈춰 있는데도 몸이 긴장을 유지하는 상태로 드러납니다. 58번의 인식 속도가 빨라질수록 52번의 신경계는 더 오래 경계합니다. 숨이 얕아지고 어깨가 올라가고 위가 조여오고 시야는 더 예민하게 바깥을 훑습니다. 이 상호작용은 하나의 고리로 이어집니다. 불만족이 먼저 올라오고 다음은 마인드가 더 빨리 의미를 만들어 해결하려 하고 결국 몸이 그 속도를 감당하지 못해 스트레스로 굳습니다. 몸이 굳으면 감정은 더 예민해지고 예민해진 감정은 다시 더 많은 문제를 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더 잘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긴장한 채로 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부 축에서는 관계의 마찰로 나타납니다. 나는 더 낮게 만들고 싶은데 상대는 내가 재촉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나는 돕고 싶은데 상대는 평가받는 것처럼 움츠러듭니다. 불만족의 압력이 개선이 아니라 비판으로 전달되는 순간 관계는 금세 경직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속으로 결론을 내리기 쉽습니다. 역시 사람은 안 변해. 역시 나는 혼자 해야 해. 이 결론은 불만족을 잠깐 잠재우지만 스트레스를 더 깊게 남깁니다. 내부 축에서는 더 미묘합니다. 마음은 계속 앞으로 가자고 하는데 몸은 이미 멈추라고 말합니다. 멈추면 불안하고 움직이면 소모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불만족은 자기 자신을 향합니다. 왜 나는 이 정도도 못하지? 왜 나는 만족할 줄을 모르지? 이 자책은 58번의 날카로움을 자기에게 돌리고 52번의 스트레스를 더 오래 붙잡아 둡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건 이 고리를 끊기 위해 억지로 긍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대신 이 고리가 어떤 순서로 시작되는지, 감정이 먼저 반응하는 지점과 마인드가 과속하는 지점, 또 몸이 굳어지는 지점을 더 정밀하게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음 단계가 가능해집니다. 불만족이 활력이 되는 길, 그리고 멈춤이 고요가 되는 길, 이제 그 전환의 문턱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선물 상호작용. 멈춤이 인식을 맑게 할 때. 그림자의 고리가 내가 문제라서가 아니라 감정, 마인드, 몸이 서로 다른 속도로 움직일 때 생긴다는 걸 알아차리면 아주 작은 여백이 생깁니다. 거창한 깨달음이 아니라 단지 한 박자 늦추는 감각입니다. 그리고 그 한 박자에서 52번과 58번의 선물이 동시에 깨어납니다. 52번 선물 고요는 침묵이나 무기력이 아닙니다. 신경계가 대기 상태를 풀고 몸이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안정입니다. 숨이 길어지고 시야가 넓어지며 몸이 더 이상 바깥을 경계하지 않아도 된다고 느끼는 순간, 이 고요는 멈추는 기술이 아니라 속도를 제자리로 돌리는 감각입니다. 이때 인식의 흐름도 달라집니다. 같은 장면을 보아도 마인드가 즉시 결론으로 점프하지 않고 감정도 안전, 위험으로 과민 반응하지 않습니다. 의미는 급히 만들어지지 않고 조금 더 천천히 몸의 리듬을 따라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전보다 더 정확하게 보고 듣기 시작합니다. 이 고요 위에서 58번 선물 활력이 나타납니다.
활력의 정서는 기쁨입니다. 기쁨은 좋은 일이 있어서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삶이 다시 흐르기 시작할 때 자연히 돌아오는 생기입니다. 불만족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불만족의 날이 무뎌지고 방향이 바뀝니다. 이제 불만족은 나를 재촉하는 채찍이 아니라 지금 생기가 도나? 라고 묻는 감각이 됩니다. 그래서 바꾸려는 충동이 생기더라도 공격적이거나 조급하지 않습니다. 외부 측에서는 이 변화가 관계 속에서 먼저 느껴집니다. 상대를 설득하거나 재촉하기보다 함께 더 좋은 길을 찾자는 결로 바뀝니다. 같은 개선의 에너지라도 고요 위에서 올라오면 상대에게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상대도 덜 방어적이 되고 우리는 속도의 차이를 갈등이 아니라 조율로 다룰 수 있게 됩니다. 내부 측에서도 변화는 분명합니다. 몸이 먼저 안정되면 영혼의 생명력은 과열되지 않습니다. 살아있고 싶은 마음이 불안과 함께 오지 않고 고요와 함께 옵니다. 그래서 기쁨이 흥분으로 흐르지 않고 활력으로 머뭅니다. 52, 58번 선물의 상호작용을 한 문장으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멈춤이 기쁨을 꺼트리는 게 아니라 멈춤이 기쁨이 맑아질 공간을 정리해준다. 이 선물의 리듬이 깊어지면 우리는 한 단계 더 근원적인 자리로 들어갑니다. 이제 존재 그 자체로 하나가 되는 자리로 가보겠습니다. CT 상호작용. 보이는 것과 보는 내가 하나로 겹쳐질 때 선물의 리듬이 깊어지면 우리는 어느 순간 고요해지려는 노력조차 필요 없다는 걸 알아차립니다. 멈추려 애쓰지 않아도, 기쁨을 만들려 애쓰지 않아도 몸과 의식이 스스로 제자리로 돌아오는 순간이 옵니다. 그때 58번과 52번은 더 이상 두 개의 에너지로 느껴지지 않고 하나의 바탕처럼 겹쳐집니다. 52번 CT 고요는 생각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상황이 움직여도 안에서 밀리지 않는 고요입니다. 마인드는 의미를 만들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붙잡지 않게 됩니다. 생각은 지나가고 감정도 지나가고 그 모든 것이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58번 CT 축복이 드러납니다. 축복은 좋은 일이 일어났다는 감정이 아니라 삶을 평가하는 기준 자체가 느슨해지면서 그저 살아있음이 아무 조건 없이 충분하다고 알아지는 순간입니다. 인지의 흐름은 그대로인데 그 과정이 더 이상 나를 끌고 가지 않습니다. 의미를 붙잡고 증명하려는 마음이 줄어들수록 우리는 더 맑게 보고 더 조용히 듣습니다. 불만족은 더 이상 나를 몰아붙이는 압력이 아니라 지나가는 파동이 되고 스트레스도 더 이상 몸을 굳게 만드는 힘이 아니라 풀려야 할 것이 오면 풀리고 지나갈 것이 오면 지나가는 흐름이 됩니다. 외부 측에서는 개선하려는 마음이 여전하되 그 마음이 사람을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개선의 에너지가 비판으로 흐르지 않고 존재의 존중 위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내부 측에서도 몸은 더 이상 버티지 않고 영혼은 더 이상 서두르지 않습니다. 멈춤과 움직임이 싸우지 않고 고요와 기쁨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살아있음이 고요하고 고요함이 살아있습니다. 결국 고요와 축복은 도착지가 아니라 압력이 충분히 사라진 뒤에 자연히 남는 정수입니다. 그리고 이 정수는 특별한 상태로 오래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잠깐씩 스쳐 지나가며 우리의 삶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일상으로 데려오는 방식을 살펴보며 오늘의 여정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에필로그. 딜레마와 함께 살아가는 관점. 불만족과 멈춤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제 그것들을 예전처럼 오해하지 않게 됩니다. 불만족이 올라오면 내가 부족한가? 라고 묻기보다 지금 나는 무엇을 보고 어떤 의미를 붙잡고 있지? 라고 돌아볼 수 있고, 멈춤이 찾아오면 막혔다 단정하기보다 몸이 속도를 맞추자고 말하는구나 하고 들을 수 있습니다. 외부의 갈등에서는 우리가 세상을 더 좋게 만들고 싶은 마음을 어떻게 전달하고 있는지가 선명해집니다. 속도의 차이가 곧 불화로 번지지 않도록 불만족의 에너지가 비판이 아니라 생기와 제안으로 흐르도록 우리는 말과 태도를 조금 더 고요 위에 올려놓게 됩니다. 내부의 갈등에서는 영혼의 추진력과 몸의 리듬이 다시 같은 방향을 보게 됩니다. 무언가를 더 해야만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숨이 길어지고 시야가 넓어지는 순간에도 삶은 충분히 살아있다는 것을 몸이 알려주기 시작합니다. 그때 기쁨은 흥분이 아니라 활력이 되고, 멈춤은 좌절이 아니라 회복이 됩니다. 결국 58번, 52번이 가르치는 것은 불만족을 읽는 법, 멈춤을 신뢰하는 법입니다. 우리가 이 둘을 적으로 만들지 않을 때 압력은 우리를 부수는 힘이 아니라 의식을 더 정직하게 만드는 힘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고요와 기쁨이 자연스럽게 삶의 바탕이 됩니다. 딜레마는 끝나지 않지만 우리는 그 안에서 점점 더 부드럽게 정렬됩니다. 이 길을 함께 걷는 여러분께 따뜻한 사랑과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